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2차 전지 증시 주도 가능성 함께 하실 분이죠. 로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전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테슬라가 하락하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장중이죠. 11시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보택시 공개는 아마 세론 뉴스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런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보다 이제 조금 못했다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딛고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과연 이 기대감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할 것이냐라고 보면 조금은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면 이제 사이버캡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출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보택시 관련돼서 지금 뭐 나와 있는 건 몇 개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형이 될 것이고 뭐 2인승의 뭐 걸린 형태의 그런 차체를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면서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차량을 호출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장소가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를 만드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앱을 통해서 아니면 뭐 별도의 뭐 약간의 이제 트릭을 통해서라도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도로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현재 자율주행, FSD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자율주행 등급으로 보면 2.5에서 3등급 그 중간 정도의 이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4레벨, 그러니까 4레벨 이상의 이런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아직까지 테슬라가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런 로보택시라기보다는 로보택시와는 관계없이 테슬라가 기존에 얘기했었던 거를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더 관심을 끌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뭐 로보택시에 대한 뭐 공개를 하지만 과연 이걸 언제 상용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같이 좀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 이제 가장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저가형 모델을 언제 출시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뭐 내년도에 예정했던 대로 저가 모델을 출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그 공개 행사 이름이 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로봇.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제 옵티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개되는지 여부를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슬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해서 이제 앞다퉈서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중국 출하량이 역대 최대를 찍으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도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기대는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그 속에서 테슬라를 통한 관련주 향방은 어떤 시선으로 내다봐야 될까요? 네, 뭐 테슬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그 판매 대수가 이제 46만 대 한 46만 3천 대 정도가 됐는데요. 이렇다라고 하게 이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한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중국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9월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3분기에 증가한 대부분을 중국 시장의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모델 3와 모델 Y의 이제 차량 인도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모델 3와 모델 Y가 이제 차량 판매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테슬라가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무이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상당히 지금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무이자 할부 판매로 인해서 지금 판매 대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중국 판매를 늘렸다라는 게 과연 국내 업체한테 좋을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슬라에서 중국 공장에서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는 차량의 대부분이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CATL이 상대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 지금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 제품, 특히 모델 3와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들어오는데 그 판매 대수,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의 98%가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업체가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가 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업체가 득을 보기 위해서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내에는 지금 중국 업체가 그러니까 공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아니면 국내 LG 엔솔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중국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그다음에 LG 엔솔의 실적 개선세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나 유럽 판매가 증가세가 좀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 북미 시장 내에서 판매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내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월에서 8월까지를 보면 시장 점유율이 21.1%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3.4%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은 계속 확대는 되고 있지만 계속 점유율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중국 업체의 이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그런 이제 LFP 배터리의 약진이 이런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돼서 조금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동향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현대차에서도 로보택시에 대한 경쟁감,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이달 인도법인 IPO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경쟁력에 대한 많은 시장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경쟁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제 인도 IPO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이제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GM의 이제 크루즈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관련돼서 지금 시범 주행 수준에서 지금 로보택시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범 주행으로 지금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의 이제 자회사가 됐죠. 이제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관련된 이제 시범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앱티브와 이제 합작법인이 이제 모셔널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고 여기 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모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회사고, 특히 4단계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포티투닷컴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청계천 주변과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서 포티투닷컴에서 지금 자율주행 그런 차량을 실질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투자가,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의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아르곤 AI라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합작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거를 지난 2022년도에 파산시킨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행 같은 경우도 크루즈를 하고 있지만 투자는 계속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향후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 그러니까 택시 관련돼서 좀 더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이 이제 현대차가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구글 웨이모와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협업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모셔널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미 연방 자동차국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에 인증을 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율주행 4단계에 관련돼서 인증을 받은 차는 지금 아이오닉 5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이제 차량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웨이모의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지거나 아니면 모셔널이 갖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율주행 시장, 차량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 차량 관련돼서 지금 많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아주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인명사고까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운행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4단계, 5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기술적인 이제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이제 미비점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완결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향후 이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3, 4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용화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대차의 자신감에는 그래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죠. 4680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들이 등장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활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용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위주로 가시화되는 섹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도 우세한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신기술에 대한 관심사,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특히 신기술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재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이거의 대안으로 지금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 감소가 되고요. 긴 주행 거리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 등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2차 전지의 단점을 대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꿈의 배터리로 이제 불리면서 만약 상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적인 이제 난제가 아직까지 뭐 일부 이제 해소가 되고는 있지만 양산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가장 빠르게 양산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도요타와 그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2027년 이후에 일단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초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도 상당히 비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초기 양상분 같은 경우는 기존 배터리의 5배 이상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한 6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전고체 배터리를 하면 1억 한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가격에 과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가 완전히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야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는 차량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고체를 얘기하는 거는 2030년 이후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런 뭐 그때까지 투자하실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발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개발이 가능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양산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양산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4680 관련된 그런 이제 배터리 업체들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테슬라도 4680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그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LNF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주춤했던 시장을 2차 전지가 다시금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부적으로 지켜봐야 될 섹터는 어떤 부분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선에서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뭐 신제품에 대한 특히 이제 4680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4680 중에서 이제 캔 케이스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캔 케이스 관련된 그 소재를 만들고 있는 TCC 스틸이나 지금 캔 케이스의 제조와 관련돼서 상신, EDP나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